KKMD-464와 중국이 자랑하는 항공모함 킬러 둥펑26을 미 해군이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 레이저, 전자전, 그리고 SM-6. 2022년 8월 15일 미국의 안보 및 군사 전문 매체 National Interest는 The Navy has plans to destroy China's best carrier killer missile. 미 해군은 중국 최고의 항모 킬러 DF-26을 분쇄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최강의 전투력을 지닌 무력 집단은 미국의 항모 타격 전단 Carrier Strike Group CSG라는 지적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보기 드물 것입니다. 미국은 전 세계 곳곳에 항모 타격단을 보내 자국의 이익과 해상 교통로의 안전을 수호했고, 러시아와 중국은 초조한 시선으로 이를 지켜보고 있었지만 현실적으로 미국의 항모 타격단을 힘으로 누를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더구나 중국은 3차 대만 해협 위기 사건을 통해 미국의 항모 타격단에 손 한 번 못 써보고 꼬리를 내려야만 하는 수모를 경험했죠. 중국의 항모 굴기는 이때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분석입니다. KKMD 382와 제3차 대만 해협 위기가 보여준 미 항모 전단의 위력, 절치부심한 중국이 항모 전단에 집착하게 된 이유는 편에서 좀 더 상세한 이야기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중국은 미국의 항모 타격단에 맞서기 위해 스스로 항모 전단을 창설하는 동시에 장거리 대한미사일 개발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러시아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은 중국은 결국 둥펑 시리즈 미사일들을 만들어내게 되는데요. 근래 몇 년 동안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DF 미사일들을 미 항모 전단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다루어 왔습니다. 미 해군 역시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단연간 많은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중국의 대한미사일들은 위협이 될 수 없다고 선언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물론 미국과 중국의 주장들이 얼마나 팩트에 부합하는지는 시간이 흘러봐야 알 수 있는 일이겠지만요. 내셔널 인터레스트는 레이저 무기와 전자전 그리고 SM-6 장거리 함대공 미사일로 중국의 대한미사일을 방어하고 중국의 반접근 지역거부 A2AD 전략을 와해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해군 역시 정조 대왕급 이지스 구축함에 SM-6 함대공 미사일을 도입하기로 결정했죠. 우리 방산업체들도 레이저 무기를 연구 중이고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전자전 관련 기술은 극비로 취급되기 때문에 구할 수 있는 자료나 알려진 이야기들이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LIG 넥스원 관계자들은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전자전 관련 기술이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수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KF-21 보라매에도 LIG 넥스원의 전자전 기술이 들어가기 때문에 KF-21 개발 진척 상황과 더불어 조금 더 상세한 내용들을 알 수 있게 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사 번역 중간에 역주로 필요한 부분을 설명했기 때문에 추가 사견 없이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사 원문은 노란색 글자로 표시됩니다. 중국의 악명 높은 항모킬러 미사일들은 여러 해 동안 미 해군 항공모함을 위험에 처하도록 만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 본토 공격을 위해 항모에서 발진한 미 해군 전투기들이 중국 해안 근처에서 안전하게 작전에 임할 수 없도록 방해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것으로 언론에 대서특필되어 왔다. 중국은 수없이 많은 미사일들을 시험 발사하는 동시에 이 미사일들이 미 항모들을 격침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과시했고, 이로써 사실상 미국은 항모들을 중국 근해에서 철수시켜야 하는 것 아니냐는 불길한 경고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그 중에서도 둥펑26은 중국이 가진 가장 강력한 대한미사일이며 길이가 14m, 무게가 20톤에 달한다. DF-26은 두 종류의 핵탄두와 여러 종류의 재래식 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로켓 발사체를 지닌 모듈형 디자인으로 만들어졌다. 최대 4023km의 사거리와 1.8톤 무게의 탄두 중량, 그리고 위성 타겟팅 능력을 가진 DF-26은 이론적으로 서태평양을 가로질러 미 해군 전투함들을 공격할 수 있다. 수년 전 임명의 군사 전문가는 중국 관영지 황구15와의 인터뷰에서 DF-26은 중국 내륙 깊숙한 곳에서 발사되더라도 남중국해 전체를 커버할 수 있을 만큼 사정거리가 길다고 말한 적이 있다. 그러나 해군 고위 관계자들의 공식적인 발언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이 미사일의 유효성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비록 DF-26이 무시 못할 위협 요인인 것은 분명하지만
미 해군 항공모함 및 항모 타격단이 보유하고 있는 다층 대공방어망의 지속적인 발전 상황을 고려해봤을 때 DF-26의 위협 정도를 둘러싼 전문가의 분석들 중 일부는 허위 과대 광고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다. 이들 항공모함 킬러에 대한 질문을 받을 때마다 미 해군 고위급 인사들은 중국 미사일 부대가 유발시키고 있는 위협을 무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공격할 필요가 있다면 우리 항공모함들은 어디서든 작전을 펼칠 수 있다고 분명히 말해왔다. 미 해군 전투함에 탑재된 방어체계와 관련된 많은 세부 사항들은 보안상의 이유로 외부에 공개되지 않고 있고 이는 충분히 이해할 만한 조치이지만 해군 당국은 여러 방면으로 다층화된 전투함 방어체계가 눈부신 기술적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고 공공연하게 이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다층화된 방어체계에는 우선 공격과 방어를 위해 전투함에 탑재되는 레이저 무기의 출현을 들 수 있는데 이 레이저 무기는 날아오는 적 미사일의 궤도를 추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미사일 그 자체를 불태워버리거나 무력화시키는 데 쓰일 수 있다. 또한 접근해오는 적 미사일의 방위각선을 알아내거나 미사일 유도 시스템의 전자신호를 추적하여 교란시킬 수 있는 신형 전자전 시스템과 MQ-25 스팅레이 같은 새롭고 혁신적인 항모 기반 무인 공중급유 드론 역시 미 해군이 다층 방어 시스템에 새롭게 포함시킨 존재들이다. MQ-25 스팅레이의 경우 F-18EF 슈퍼 호넷 같은 항모 함재기들의 작전 거리를 2배 이상 확장시켜줄 수 있다. 미 해군의 고에너지 레이저 및 통합형 광학기만 감시장치 약칭 헬리우스는 현재 알레이버크급 구축함에 장착되어 추가적인 지상 및 해양 테스트를 통해 평가를 받고 있는 중이다. 록히드 마틴에 의해 개발된 고에너지 레이저 및 통합형 광학기만 감시장치 헬리오스는 그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단순한 레이저 무기가 아니라 장거리 감시 정찰이 가능하고 적기나 적 전투함이 탑재하고 있는 감시 및 정찰 장비를 기만할 수 있는 능력도 지니고 있습니다. 헬리우스에 대해서는 출력이 60kW 정도이며 원자력 잠수함에도 탑재될 것이라는 사실만 알려져 있을 뿐 나머지는 철저하게 기밀로 보호되고 있습니다. 헬리우스를 탑재한 미 해군 구축함들은 앞으로 매우 정확하게 적의 드론들을 무력화시키거나 아니면 아예 불태워버릴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채 항해에 나설 것이라는 의미가 된다. 더구나 레이저는 조용하고 저렴하며 쉽게 확장되고 정확할 뿐만 아니라 빛의 속도로 발사된다는 장점이 있다. 레이저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이 속도에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미래 해전에서 속도라는 요소의 중요성이 점점 더 강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새로운 신기술은 전 세계의 전쟁 계획 입안자들이 고려해야 할 전술 방정식을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다. 헬리오스 같은 레이저들은 또한 필수적인 감시 임무를 돕고 목표물을 추적하는 센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상당한 수준의 광학적 도움을 제공해주고 있다. 또 어떤 경우에는 갑판에 설치된 주포들이 빛의 속도로 발사되는 레이저 무기들로 보완되고 레이저를 이용한 정밀 타격 기술로 좁은 목표 구역을 핀포인트로 정확하게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 덕분에 아군 수상 전투함들이 적의 본거지 중국 본토에 좀 더 가깝게 접근할 수 있게 된다. 헬리우스는 전투함에도 호환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는데 이는 전투함의 냉각 시스템과 동력 시스템에 자연스럽게 통합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는 의미다. 현재 전투함에 통합되어 운영 중인 헬리우스 하드웨어도 있다고 록히드 마틴 부사장 겸 총괄 매니저인 존 램보는 지난해 헬리우스 개발 초기 내셔널 인터레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노스롭 그루먼이 주계약자로 나선 수상함 전자전 개선 프로그램인 Surface Electronic Warfare Improvement Program Block 3 이하 SEWIP B3는 무엇보다도 기존 전자전 체계의 첨단 공격형 전자전 능력과 향후 정보 작전에도 통합될 수 있는 능력을 함께 추가해 미 해군의 전자전 능력을 크게 진보시키고 있다. 전자 공격 무기인 SEWIP B3의 위력은 적의 위치 파악, 전파 교란, 접근하는 적의 위협을 분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적의 통신망, 데이터 링크, 레이더 시스템 또는 기타 전자 소스에 대한 공격 작전을 수행하는 데까지 미친다. SEWIP B3는 현재 미 해군의 알레이버크급 구축함에 장착하기 위해 설계되었으며 향후 몇 년 안에 실전 운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노스롭 개발자들은 설명한다.
해군 고위급 관계자는 미 해군이 새롭게 건조하는 신형 컨스텔레이션급 호위함 역시 첨단 전자전 시스템을 탑재하도록 제작되고 있다고 말했다. Sea-Whip B3 전자전 시스템은 목표가 정해져 있지만 개별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일련의 펜슬빔들을 발사하기 위해 한데 묶어놓은 16개의 A사 레이더를 사용한다. 노스록 그루먼의 Land and Maritime Sensors 담당 부사장인 마이크 미니는 Sea-Whip B3 개발 초기 단계에서 National Interest와의 인터뷰를 통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A사의 장점 중 하나는 넓은 범위로 겹쳐져서 전송되는 빔이 아니라 연필처럼 곱고 가느다란 펜슬빔을 생성할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펜슬빔은 파장이 좁고 특히 초점이 쉽게 맞춰지는 특징이 있어 필요한 곳에 에너지를 집중할 수 있죠. Sea-Whip B3의 향후 컨셉은 정보작전과 전자전을 하나로 통합시켜 중요한 정보 수집 기술을 전자적 공격 및 방어 시스템과 연결하는 것이다. 이 중 일부는 지속적인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와 위협 감시를 통해 달성된다. 전자전 무기는 더 좁은 범위의 신호를 전송하고 그 결과 적에게 탐지될 가능성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으므로 위치가 노출될 위험도 확연히 줄어든다. 원래 전자파 방출 범위가 더 크고 넓을수록 역으로 적에게 탐지될 가능성이 더 높아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마이크 미니 부사장은 아군 지휘관들에게 첨단 Sea-Whip B3 시스템을 활용한다면 당신이 적에게 보여주고 싶은 부분만 보여주는 것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요소에 추가되는 것이 바로 보다 현대적인 기술로 개량된 전통적 의미의 무기체계이다. 운동 에너지를 활용하는 방어 무기나 접근에 들어오는 공격을 배제할 수 있는 요격용 미사일 등이 그런 범주의 무기에 속한다. 해군 전투함에 설치된 함정 기반 레이더 및 사격 통제 장치와 연동된 요격 미사일은 적의 대함 미사일과 탄도 미사일, 심지어 항공기 일부까지도 파괴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주로 미 해군 구축함 및 순양함의 수직 발사대에서 발사되는 전투함 발사 요격 미사일들은 다층화된 능력을 지니고 있다. 전투함 기반 함대공 림174 스탠다드 미사일, 약칭 SM6는 장거리 탄도 미사일과 대기권에 재진입하여 종말 단계에 진입하기 시작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까지도 추적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최장거리 요격 미사일이다. 그 중에서도 최신 버전인 SM6 블락 2A는 특히 더 늘어난 사정거리와 향상된 유도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중국 둥펑 26은 미국의 SM6에 취약할 가능성이 높다. 미 해군의 SM6 요격 미사일은 이론적으로 DF-26이 비행하는 과정에서 요격 기회를 2번 얻을 수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발사 직후 속도를 올리며 상승하는 과정에서 1번, 그리고 DF-26이 종말 단계에 접어들어 목표물을 향해 호를 그리며 하강하는 단계에서 또 1번의 요격 기회를 얻게 된다. SM6 함대공 미사일이 DF-26의 요격에 유효할 것이라는 전망은 전투함에 탑재된 일루미네이터의 도움 없이도 목표물을 추적할 수 있도록 개발된 신기술 듀얼 모드 시커의 등장과 관련이 있다. 목표물 추적을 위해 스스로 탐색 신호, 핑을 전방으로 발사하는 신형 듀얼 모드 시커의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 SM6의 핵심 소프트웨어들 중 몇 가지를 업그레이드했다는 점에서 이러한 전망이 특히 강한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이다. 일루미네이터란 레이더 반사파를 다른 센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정된 목표에 전자파를 조사하도록 설계된 시스템을 지칭합니다. 유도탄을 목표물로 유도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향상된 소프트웨어를 탑재한 듀얼 모드 시커가 장착된 SM6는 비행 중 기동하여 항로를 조정할 수 있는데, 이는 접근에 들어오는 중국의 대함 미사일을 추적하고 파괴하기에 안성맞춤인 능력이다. SM6는 또한 현재 미 해군에 실전 배치되어 있는 네트워크 시스템인 해군 대공통합화력통제 리프카를 통해 수평선 너머에서 공격해 들어오는 순항 미사일의 위협도 요격할 수 있다. 리프카 시스템은 E-2D Advanced Hawkeye 또는 F-35 스텔스 전투기 같은 공중 게이트웨이를 일종의 노드로 사용하여 전투함에 탑재된 레이더와 네트워크가 탐지하지 못할 만큼 먼 거리에서 접근하는 위협도 탐지할 수 있다. 게이트웨이는 컴퓨터와 컴퓨터를 연결해주는 장치를 뜻하고, 노드 역시 네트워크의 연결 포인트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깊이 파고들면 두 단어 사이에 엄연한 차이가 존재하겠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네트워크 연결 장치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 니프카 시스템은 탐지된 위협과 관련된 데이터를 전투함에 탑재된 지휘 통제 시스템으로 전송하고, 지휘 통제 시스템은 해당 데이터에 기반하여 SM6를 발사, 위협을 미연에 배제할 수 있게 된다. 니프카 시스템이 얼마나 효과적이었던지 미 해군은 방어용이 아니라 공격용으로 쓰일 수 있는 니프카 시스템도 별도로 개발하고 있는 중이다. 미 해군 전투함들은 또한 해수면과 평행한 각도로 낮은 고도에서 날아오는 적의 순항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도록 시 스키밍 모드로 작동하는 요격 미사일 ESSM 블락2를 배치하고 있으며, 더 가까운 거리에서 포착된 위협은 중거리 함대공 미사일 SM2나 단거리 적외선 유도 함대공 미사일 림116 램으로 타격할 수 있다. 비록 이들 중 일부는 대형 대함 미사일을 완전히 파괴하기에는 위력이 부족할 수도 있지만 말이다. 어쨌든 이러한 미사일들은 적의 소형 보트나 드론, 헬리콥터, 전투함, 그리고 심지어 날아오는 로켓탄과 포탄도 요격할 수 있다.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전투함을 방어하는 무기체계는 시위즈라고 불리는 것으로, 펠렁스는 초당 수백 개의 소형 금속 발사체를 발사하는 방어 목적 제압 사격을 통해 일종의 탄막을 형성한다. 수년 전 블락 1B 형태로 개량된 펠렁스는 공중에서 날아오는 위협을 배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바다를 통해 접근하는 소형 보트와 수상함의 공격도 제거할 수 있으며, 현재 미 해군의 구축함, 순양함, 강습 상륙함과 심지어 항공모함에도 배치되어 있다. 지금까지 2022년 8월 15일 미국의 안보 및 군사 전문 매체 내셔널 인터레스트가 게재한 기사를 번역해 보았습니다. 중국과 일본을 시야에 넣어야 하는 대한민국 해군에게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는 기사가 아닌가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KKMD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방송되었던 내용들은 KKMD 공식 블로그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으니 구글 검색창에서 KKMD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KKMD는 여러분들께서 챙겨봐 주시는 광고 수익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후원 멤버로 가입해 주시면 영상 제작 지원과 더불어 업로드된 영상을 더 일찍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케빈스 밀리터리 채널 KKMD